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데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면 일주일 후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격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통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 사망자의 99%가 사망하기 정확히 7일 전부터 특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설령 알아챘다 하더라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병원에 데려올 걸 그랬어요.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겨울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고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119에 전화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가 이상했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반찬도 안 드시고 자꾸 졸려하시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근데 나이 드시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노인의 변화를 당연한 노화 과정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에서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망 전 일주일 동안 노인 환자의 98.7%가 최소 3가지 이상의 경고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채고 병원에 온 경우는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식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어르신들이 밥을 안 드신다고 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천천히 드시라고 해야지. 하지만 평소 식사를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틀 이상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68세 박철수 씨는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음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항상 식사를 즐겁게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름 더위 때문이려니 했지만 사흘 후 박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부터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소화 기능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심장이나 뇌, 폐 같은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소화 기능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식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급성 질환이 발생하기 2일에서 7일 전부터 식욕 부진이 시작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도 거부하신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과도한 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낮잠을 자시는 분이에요. 나이 들면 잠이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노인은 수면 패턴이 변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루 종일 졸거나 대화 중에 자주 졸거나 평소와 달리 깨우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작년에 76세 이영희 할머니를 치료했습니다. 서울에서 손주들과 함께 사시던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소파에만 앉아 계속 주무셨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5일 후 할머니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과도한 졸음은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거나 신장이나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때 나타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만으로도 의식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사망 전 일주일 이내에 과도한 졸음을 보인 노인 환자가 전체의 87%에 달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평소보다 4시간 이상 더 주무시거나 깨워도 제대로 깨지 못하신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말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대화의 맥락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69세 최병호 씨는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입니다.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냥 발음이 좀 꼬인 거겠지 생각했지만 3일 후 최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말의 변화는
뇌졸중의 가장 명확한 전조 증상입니다. 뇌의 언어 중추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하는 능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뇌졸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감염, 약물 중독, 전해질 이상, 저혈당 등도 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말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거나 빨라진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평소 걸음이 느리시더라도 일정한 패턴으로 걸으시던 분이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자주 넘어지려 하거나 걸음이 극도로 느려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74세 정미숙 할머니는 광주에서 매일 아침 시장에 가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할머니가 요즘 걸을 때 자꾸 왼쪽으로 기운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6일 후 할머니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걸음걸이는 뇌와 신경계, 근골격계의 종합적인 결과물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뇌졸중, 파킨슨병의 급속한 진행, 척수 압박, 심각한 관절염, 뇌의 문제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를 끌거나 균형을 잃거나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면 즉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보행장애를 보인 노인의 91%가 일주일 이내에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정신상태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화를 잘 내시거나 평소와 다르게 우울해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보는 것 같다고 하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장소를 혼동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71세 한국식 씨는 대전에서 평생 온화한 성격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아들은 치매가 시작된 건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뇌종양이 한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신상태의 급격한 변화는 뇌의 이상, 심한 감염, 약물 부작용, 전해질 불균형, 저산소증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요로 감염만으로도 심각한 선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망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의식장애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평소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거나 환각을 보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경고 신호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숨이 가쁘거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 쉴 때 소리가 나거나 말하다가 숨이 차서 멈춘다면 이것은 심폐기능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67세 송영철 씨는 울산에서 건설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셔서 기침을 자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찼습니다. 아내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4일 후 송 씨는 폐렴과 심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호흡의 변화는 심장, 폐, 신장 등 주요 장기에 이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폐렴, 심부전, 폐색전증 등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평지를 걸을 때도 숨이 차거나 누우면 숨이 더 차거나 밤에 숨이 차서 깬다거나 입술이나 손톱이 파래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경고 신호는 소변과 배변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소변을 못 보거나 너무 자주 보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를 계속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70세 안선희 할머니는 전주에서 혼자 사시던 분입니다. 딸이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 더러워져 있었고 할머니는 이틀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딸은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는 급성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배설의 변화는 신장, 방광, 장, 전립선 등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탈수, 약물 부작용, 장폐색, 요로 감염 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면서 변을 보지 못한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경고 신호는 통증의 패턴 변화입니다. 평소 없던 통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존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통증의 위치가 바뀌거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73세 윤동식 씨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던 분입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셨지만 참고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아들은 소화불량이려니 했지만 3일 후 윤 씨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통증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장마비도 가슴이 아닌 턱이나 팔, 등이 아플 수 있습니다. 맹장염도 배가 아닌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새로운 통증,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점점 악화되는 통증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식은땀을 흘리며 통증을 호소하거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9번째 경고 신호는 피부와 눈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멍이 쉽게 들거나 피부가 차갑거나 땀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흘리거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간이나 혈액, 순환계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66세 허정숙 할머니는 춘천에서 손주들을 돌보시던 분입니다. 딸이 할머니의 눈이 노랗다는 것을 알아챘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담관암 초기 단계였고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부와 눈의 색 변화는 간 기능 저하, 담도 폐쇄, 빈혈, 순환 장애 등을 나타냅니다. 특히 황달은 간이나 담낭, 췌장에 심각한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거나 손발이 파랗게 변하거나 피부에 보라색 반점이 생긴다면 즉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를 어떻게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운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어르신을 관찰하십시오. 아침 식사 시간, 오후 산책 시간, 저녁 TV 시청 시간처럼 규칙적인 시간에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하면 작은 변화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둘째, 변화의 속도에 주목하십시오.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변하는 것은 노화일 수 있지만 며칠 만에 급격히 변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셋째, 직감을 믿으십시오. 가족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실제로 이상한 것입니다. 의사인 저도 가족의 직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어르신과 5분 이상 대화를 나누십시오.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간단한 질문으로 어르신의 정신 상태, 기억력, 말하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르신과 함께 짧은 산책을 하십시오. 걸음걸이, 균형 감각, 호흡 상태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어르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드시고 마셨는지 체크하십시오. 물은 최소 1리터 이상 드셔야 합니다. 만약 이 9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밤이든 새벽이든 시간을 가리지 마십시오. 골든타임은 보통 3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둘째, 응급실에 가실 때 어르신이 복용하는 모든 약을 가져가십시오. 약물 상호작용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의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후회하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9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어르신을 매일 관찰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의 빠른 판단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가족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는 몰랐어요.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건강 신호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신호는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2024년 초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사망 전 일주일 이내에 평균 4.3개의 경고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욕 감소와 과도한 졸음이 함께 나타나거나 말의 변화와 걸음걸이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신호만 보여도 주의해야 하지만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고 신호의 70% 이상이 오전 시간대에 처음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에너지를 보충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못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거나 아침 산책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시간에 특히 더 주의 깊게 어르신을 관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78세 조명자 할머니가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모시고